안녕하세요. 캐릭터 디테일 5 의상 제작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블러스 디자이너의 오토 피팅 기능을 활용해 저희가 제작한 캐릭터의 의상을 적용시키고 C4D로 가져와서 텍스처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의 작업 시간을 대폭 감소시켜줄 꿀 기능 마블러스 디자이너의 오토 피팅이 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피팅 기능은 마블러스 디자이너 10 버전부터 새로 추가가 된 기능으로서 이미 제작이 되어 있는 의상을 체형이나 비율이 다른 캐릭터에 몇 번의 클릭만으로 자동으로 입혀주는 아주 신박하고 유용한 기능인데요. 10 버전 이전에는 제가 의상을 따로 구매를 하더라도 제 캐릭터에 적용을 시키는 과정이 상당히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좋은 기능이 생겨서 저같이 마블러스 디자이너를 잘 다루지 못하는 분들도 손쉽게 의상을 적용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태 제작한 캐릭터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제작했던 캐릭터를 이렇게 열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친구를 OBJ로 이제 익스포트를 할 건데 그 전에 저희가 제작해놨던 이런 디테일들까지 같이 뽑아가지고 마블러스에 불러오면은 굉장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빼고 추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보시면은 제가 이 헤드 조인트에 다 넣어놨죠. 이 친구들을. 그러면은 너를 만들고 헤드 안에다 넣어서 Alt 0을 누르면은 이 헤드 조인트랑 이 널이랑 이렇게 위치가 같아집니다. 그리고 저희 나머지 디테일 작업했던 것들을 다 이쪽에 넣어주고 이름을 face라고 이렇게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이 친구를 이렇게 따로 빼주는 거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눈을 꺼주던가 이렇게 하시면은 이 친구를 이제 OBJ로 뽑아가지고 마블러스에서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마블러스에서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이제 가져와서는 이 친구를 다시 넣어줘야겠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어서 상관이 없지만 저희가 나중에 모캡을 사용한다던가 했을 때 이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똑같은 위치에다 이 친구를 다시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이 헤드 조인트랑 이 친구랑 같은 위치에다가 이제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 페이스를 이 헤드 조인트 안에다 넣어주고 또 Alt 0을 누르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갖다 붙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를 익스포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 OBJ를 뽑을 때 그냥 이 친구를 클릭해서 새 창을 만들고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뽑아주는 게 가장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익스포트 그리고 OBJ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는 그냥 이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 이름이랑 같은 이름으로 OBJ를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 OBJ가 생겼죠. 그런 다음에 마블러스 디자이너를 열어주세요. 저는 마블러스 디자이너 10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마블러스 디자이너의 기능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편하게 제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아까 뽑아놨던 OBJ를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잘 불러와졌죠? 이 상태에서 그럼 먼저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도 편의상 같은 폴더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저장이 됐으면은 위쪽에 가시면은 Create Fitting Suit이라는 이 기능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이거대로 이렇게 따라하면 되는데요. 이걸 하는 방법은 이 목 왼쪽을 어딜 클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끝과 끝을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쪽 가서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적당히 왔을 때 이렇게 한 번 더 클릭해 주면은 방금 이게 아까는 위에 거였는데 아래 걸로 바뀌었죠. 이게 지금 완료가 된 겁니다. 하나씩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목 아래쪽 요런 식으로 이거는 좀 러프하게 해 줘도 잘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 겨드랑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허벅지, 무릎, 발목 그렇게 하신 다음에 어플라이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손 모양이 됐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하시고 이런 식으로 당겨 주시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이 보시면은 이 살이 안에 파고든 게 있잖아요. 전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좀만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세이브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이브하는 거는 아까랑 다른 세이브인데요. 아까는 저희가 마블러스 디자이너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을 한 거고, 여기 보시면은 확장자가 avt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오토 피팅이 적용이 되어 있는 아바타를 저장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으로 한번 저장을 해 볼게요. 이렇게 하셔야지만 오토 피팅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이 되었으면은 이제 캔슬을 이제 눌러 주시고요. 그러신 다음에 파일을 들어가셔 가지고 add 눌러서 프로젝트 누르시면은 이 마블러스 디자이너 프로젝트 파일을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아트스테이션에서 구매했던 자켓인데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불러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엉뚱한 데 가 있죠. 그리고 이 텍스처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보통 어차피 텍스처를 또 C4D에서 저는 바꿀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add를 눌러서 이 텍스처를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얘들을 다 클릭하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이게 다 리플레이스가 되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것들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주는 편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아바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모양에서 이 친구를 눌러오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아바타가 숨겨져 있는데, 자, 이 친구를 이렇게 지워주세요. 그냥 아무 데나 클릭하신 다음에 딜리트를 눌러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옷도 이렇게 투명하게 돼 있는 게 이제 보기가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좀 더 보기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옷감을 한번 선택해 보시고 지금 파티클 디스턴스가 5로 돼 있으면은 이게 굉장히 계산이 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늘린 다음에 계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전체 선택해 주셔서 이 파티클 디스턴스를 5가 아니라 한 15 정도로 해줄게요. 아까보다 디테일이 많이 없어졌죠? 이거는 저희가 오토 피팅을 한 다음에 다시 파티클 사이즈를 낮춰줄 예정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오토 피팅 이 버튼이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OK 누르시면은 이렇게 뜨는데 이건 괜찮습니다. 이건 일단 OK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자켓이 적용이 되었죠. 저도 이런 식으로 자켓을 구매해서 캐릭터에 적용을 시켜서 사용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어깨 라인이 지금 이 어깨 선을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사이즈가 큰 것 같으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여기에 보시면은 슈링케이지 2%를 지금 100%가 돼 있는데 이거를 95 정도로 바꾼 다음에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주면은 이 사이즈가 지금 상태가 100%라면은 이게 95%인 상태로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약간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손으로 이런 식으로 옮기면서 조금 정리를 해주고 이 정도면 아주 완벽하게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시뮬레이션을 멈춰줬습니다.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이 시뮬레이션 기능을 토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저희가 파티클 디스턴스를 올려줬잖아요. 이거를 5는 너무 느리니까 8 정도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8로 하는 순간 이런 주름들이 좀 더 디테일해졌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한번 눌러주시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은 알아서 이 주름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 옷 주름이 너무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지퍼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좀 주름이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이런 옷 깃 같은 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더 빤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지퍼 부분은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할 때 나중에 조금 무거워질 수 있어서 저는 이 친구를 이렇게 지워줬습니다. 이 친구를 클릭해서 딜리트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지워지는데, 근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많이 열려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한 이 정도까지 좀 올려서
안에 살이 많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고 싶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은 이 박음질이 여기까지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은 지금 이쪽에 있는 이 면이 여기 이쪽 면이고 여기 보이는 이 덧된 부분이 이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한 상태에서 이 박음질을 조절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고 보면 이 오렌지색 선택한 다음에 이거를 위까지 이렇게 잠궈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미 430.7이 고정이 되어 있고 이거를 이렇게 움직일수록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이렇게 변하죠. 이 왼쪽 부분도 430.7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올리니까 이 실밥이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질 거다 프리뷰가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여기가 붙게 됩니다.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붙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시뮬레이션을 할 때 이거를 쭉 누르고 계시면은 이 GPU 시뮬레이션, 그리고 노멀 시뮬레이션, 그리고 피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보통 이 두 개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이게 너무 옷이 흘러내릴 때가 있어가지고 잘 사용하지 않고요. 이 GPU 시뮬레이션은 저희가 이게 굉장히 빠르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대신에 막 겹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약간 러프하게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GPU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어느 정도 작업을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에 이 노멀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주는 편인데요. 우선은 이 GPU 시뮬레이션이 얼마나 좋냐면은 지금 저희가 이 옷감들의 이 파티클 디스턴스를 봤을 때 이 8 정도로 해도 굉장히 느렸잖아요. 자, 근데 이거를 5로 해도 그럼 노멀 시뮬레이션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스페이스바 누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느리죠. 이거를 이렇게 잡아서 조절하려고 해도 이게 한 템포 느리게 따라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GPU 모드로 하시면은 GPU 모드로 하면은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죠.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이게 옷감들이 이렇게 겹치거나 하면은 되게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이 겹친 부분이 잘 풀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노멀로 시뮬레이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던 이 옷감 재질 있죠? 이 재질을 클릭하고 이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Physical Property 이 탭이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옷감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옷의 재질, 울이나 뭐 실크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것저것 선택을 해 보면서 괜찮은 느낌이 나올 때까지 찾아보는 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GPU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 바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죠. 나일론 페더웨이스를 해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 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면은 이거를 노멀 시뮬레이션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멀로 바꿔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느려지면서 좀 더 제대로 이 주름이나 이런 겹쳐있는 부분들이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막 움직이는 게 없을 때까지 시뮬레이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옷 시뮬레이션은 이 정도까지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블러스 디자이너에서 제작한 의상을 C4D로 가져와서 텍스처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친구를 OBJ로 익스포트를 한 다음에 C4D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얘네를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파일 들어가셔서 익스포트에 가시면은 OBJ, FBX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OBJ Selected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면은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이 경로가 뜨는데 저는 이 친구를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 프로젝트 이름이랑 같게 해서 언더바 자켓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설정 값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OK를 눌러줬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저장이 되고 있죠. C4D로 가서 저희가 방금 뽑은 OBJ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4D에서 Ctrl Shift O를 눌러서 임포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다가 저장을 했죠. 보시면은 이 친구 오픈. 근데 지금 이 포인트 모드라서 이상하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멋있죠? 이 상태에서 저는 보통 여기 보면은 이 노멀 태그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지워줍니다. 그냥. 그리고 이 폰 값을 지금 40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약간 각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약간 올려주면서 이 각진 것들이 조금 풀릴 때까지 올리고 이 정도로 해줘도 괜찮겠네요. 이 정도로 해줬던 것 같습니다. 이 주름이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있는데 그러면은 한번 렌더링을 해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가운데 클릭해서 이 창만 활성화해 준 다음에 옥테인 라이브 뷰어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다 넣어 줄게요. 한번 볼까요? 나쁘지 않죠? 이 상태에서 제가 사용했던 머티리얼을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이 머티리얼을 보시면은 저는 약간 좀 특이한 머티리얼로 하고 싶었어요. 그냥 이 천 재질이 아니라 약간 미래적인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광택을 좀 줬고 그리고 틴 필름을 조절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각도에 따라 이 색깔이 바뀔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 줬는데요. 저랑 같이 제가 어떤 식으로 이 머티리얼을 제작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머티리얼을 열고 여기다 놔줄게요. 그리고 노드 에디터 참 애매하네요. 이거 항상 이거를 이렇게 해야겠네요. 제가 너무 이게 많이 켜져 있으면은 보기가 힘든 것 같아서 제가 사용한 것만 이렇게 남겨두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비활성을 해줬습니다. 우선 어떤 식으로 제가 제작을 했는지 하나씩 본 다음에 저랑 같이 새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유니버설 머테리얼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이 그런지 텍스처를 이용해서 이거를 그라디언트에 연결해 준 다음에 이거를 더트에다 연결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주름진 안쪽에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넣어줄 수 있도록 더티 맵을 사용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옷이 구겨져 있는 부분 안에 이렇게 약간 먼지가 껴있는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RGB 스펙트럼을 애드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이 RB도 채널에 연결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 그런지 텍스처를 이용해서 이 러프니스를 줬고 그 다음에 이 코팅 레이어에서 이걸 한번 줄여볼게요. 약간의 광택을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 빤빤한 광택을 주기 위해서 이 코팅 레이어를 추가를 해줬고 그리고 이 범프 맵에는 이 패브릭 디테일을 조금 넣어줬습니다. 그래도 이 직물의 느낌이 조금 날 수 있도록 이 보이시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의 범프를 느낌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머티리얼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줘서 이 틴 필름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라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색깔이 좀 분리가 된 느낌을 여기서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면은 나쁘지 않은데 조금 너무 현실적이고 약간 좀 유니크함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이런 디테일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이거는 뭐 선택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면은 넣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머티리얼 레이어는 별거 없이 그냥 이 메탈 레이어를 하나 꺼내서 이 오퍼시티를 조절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틴 필름 이 친구를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추가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은 저랑 같이 한번 새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유니버설 텍스처를 하나 꺼내야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름을 자켓으로 이름을 해주고 여기서 글로시가 아니라 유니버설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적용을 시켜줘 볼게요. 적용이 안 됐는데 렌더를 다시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선은 노드 에디터를 꺼내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조절해주고 이 상태에서 우선은 그런지 텍스처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제가 썼던 거를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이 그런지 텍스처를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스크래치가 있는 느낌으로 이 상태에서 얘를 한번 연결해 줘 볼게요. 연결하고 이 D를 눌러서 솔로 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지금 사이즈가 너무 크죠? 이 스크래치가 굉장히 크게 났잖아요. 그게 너무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UV 트랜스폼 누르셔서 여기서 사이즈를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괜찮네요. 이렇게 좀 타일링이 되긴 하는데 저는 뭐 이 정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걸 더트맵으로 사용해 줄 거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더트맵을 하나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탭을 눌러서 더트 꺼낸 다음에 이 친구를 더트맵 연결해 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그런 다음에 솔로 보기를 이 텍스처가 아니라 이 더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미세하게 적용이 되어 있죠. 자, 이거를 조금 더 강하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렝스를 최대로 해주신 다음에 디테일도 이렇게 최대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 라디우스를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이런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이거를 10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 주름이 들어간 부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데 이거를 여기에다가 옥테인 그라디언트를 넣어서 약간 컨트라스트를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솔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먼지가 이렇게 까만색이 아니고 좀 더 밝은 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옥테인 그라디언트를 넣어서 이 친구를 일단 반전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인버트가 되죠. 이 상태에서 이 검은 부분을 조금 이런 식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솔로 보기를 하면은 이렇게 반전이 됐죠. 이거 정도는 여러분의 기호에 맞게 조절해 주세요. 저는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칼라를 넣어줘야겠죠. 칼라를 넣어주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add 노드를 하나 꺼내 주신 다음에 RGB 스펙트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RGB 스펙트럼 한번 색깔을 볼까요? 이거를 솔로를 풀고 지금 이게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이런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느낌 좋네요. 약간 올리브 색깔. 이 상태에서 지금 이 더트가 굉장히 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색깔을 바꿔줘야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친구를 카피를 해서 여기서 이 색깔을 우선은 이렇게 똑같이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완전 똑같아지겠죠. 이 상태에서 이 친구 색깔을 조금 이런 식으로 밝게 해서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디테일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지가 이런 색이죠. 약간 탁하고 조금 밝은 색깔. 요즘 너무 밝죠? 오케이. 우선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러프니스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를 이런 식으로 해서 옥테인 그라디언트 꺼내시고 이거를 그대로 러프니스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뭐 이 상태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오케이. 디테일들이 많이 살았죠? 여기다가 코팅 레이어를 조금 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추가적인 광택이 있을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이걸 가까이서 보면은 여기 안에 저희가 러프니스 넣어준 디테일도 있고 그 위에 코팅 레이어를 먹여줌으로써 이 레이어가 하나 더 생겼죠. 이거를 빼지 말고 자 여기서 코팅 레이어를 제거를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러프니스만 있는데 코팅을 넣어주면은 이 러프니스 위에 코팅이 된 느낌으로 이렇게 제작이 됩니다. 벌써부터 거의 끝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그 패브릭 재질을 넣어줘야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냥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서 가져올게요. 이 친구를 여기 범프맵에다가 연결해 줄게요. 그리고 솔로 보기를 해서 사이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UV 트랜스폼 누르신 다음에 0.1, 0.02 정도. 이 정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게 범프가 너무 세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옥테인 그라디언트를 또 넣어줘서 이 블랙 부분을 너무 강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확대를 해서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를. 지금 저는 좀 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게 너무 사이즈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0.01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일 듯 말 듯한 이 디테일을 넣어준 겁니다. 여기서 지금은 좀 센 것 같아요. 약간 이 블랙 부분을 59%까지 올려줬는데 이거를 한 80 정도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좀 세네요. 90?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까이 왔을 때만 이 디테일이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멀리 떨어지면은 그렇게 티가 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머티리얼 레이어만 추가해주면 끝이 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쓰는 것들을 한번 꺼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씬 레이어 이것도 여기서 안 했고 노멀 디스플레이스먼트 안 썼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머티리얼 레이어는 처음부터 비활성화가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머티리얼 레이어 탭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이 레이어를 애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add 레이어 그 다음에 메탈릭 레이어를 넣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메탈 레이어로 완전히 뒤덮이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 오퍼시티를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1 한 0.2 정도로 해줄까요? 보이시나요? 이 벌써부터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 됐죠? 뭔가 이 디테일들 겉에 약간 이 기름 같은 거를 끼얹어 가지고 코팅이 된 듯한 느낌이 됐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러프니스를 조금 주신 다음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틴 필름 이 친구를 이렇게 조절해 주셔서 원하는 느낌에서 멈춰 주시면 됩니다. 이건 너무 이상하고 이거 괜찮은 것 같네요. 이거 이런 느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제가 이 러프니스를 왜 줬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빼면은 너무 이 샤프하게 이 라인이 생기기 때문에 이 러프니스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0.1, 0.05 정도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0.1이 괜찮은 것 같네요. 좋습니다. 이 텍스처링은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었고 그러면은 이 의상 제작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블러스 디자이너의 오토 피팅 기능을 이용해 저희 캐릭터에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